많이 피곤할 때 치아나 잇몸부터 아프신 분들 있으시죠? 잇몸 출혈이나 붓기, 치아 흔들림 같은 변화가 전신 염증 상태나 대사 상태가 나빠질 때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잇몸병은 입안만의 염증이 아니라 전신 염증의 한 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아와 전신 건강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당뇨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잇몸 상태가 유독 안 좋은 경우가 많고 치료를 해도 회복이 느리거나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꼭 유념하셔야 될 점은 연관이 꼭 원인은 아닙니다. 인과관계는 조심해서 생각하셔야 하고요. 다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잇몸은 염증에 가장 민감한 조직입니다. 혈관이 아주 풍부하고 항상 세균과 맞닿아 있고 면역 반응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의 면역 상태나 염증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그 영향이 잇몸에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입속은 전신 염증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계속 있으면 몸 전체도 계속 미세하게 아픈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CRP, 몸 안에 염증이 있나 없나를 알려주는 혈액 수치인데요. 치주염이 심한 사람일수록 CRP 수치가 높은 경향이 보고되고 치주 치료 이후에 이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몸이 계속 찌뿌둥하다. 이럴 때 입안 상태를 한 번쯤 같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잇몸 문제를 고쳤는데 왜 자꾸 다시 생길까 궁금하시다면 답은 입안에만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먼저 심혈관 질환과의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 심해지면 양치나 씹는 자극만으로도 세균이나 세균 성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일시적 균열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 내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환경과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치주질환 원인균의 DNA가 동맥경화 플라그에서 검출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잇몸병이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잇몸병과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죽상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사이에는 일관된 연관성이 관찰되고 있어 최근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치주질환을 심혈관 건강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잇몸병과 심혈관 질환은 흡연, 비만, 나이, 생활습관 같은 공통된 위험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관성은 꾸준히 관찰되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설명한 가능한 기전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관리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치아와 전신 건강의 관계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명확한 축은 바로 당뇨와 치주질환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면역 기능과 혈관 기능이 떨어지면서 잇몸병이 더 쉽게 생기고 더 심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잇몸에 만성염증이 있으면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는 잇몸을 망가뜨리고 잇몸병은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치주 치료 이후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치료 하나로 당뇨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뇨가 있으시거나 또 유전이나 당뇨 전 단계로 당뇨가 생길 수 있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들은 잇몸 관리가 부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또 잇몸이 심하게 나쁜데 치료 반응이 느리면 당뇨나 혈당 상태 점검을 권유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치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얼마나 잘 씹을 수 있냐인데요. 여러 연구에서 치아 상실이나 저작 기능 저하가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위험과 연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씹는 자극은 뇌 혈류와도 관련이 있고 특히 기억과 연관된 영역과의 연결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당연히 씹는다고 치매를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를 넘어서 삶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들의 경우 호르몬 변화도 잇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성 치은염이 흔히 나타나고 잇몸 염증이 심한 경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월경주기 중에도 잇몸이 더 붓거나 출혈이 심해지는 분들이 계시죠. 월경성 치은염이라는 질환입니다. 이런 것들 역시 몸의 변화가 잇몸에 먼저 반영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단순합니다. 치아는 몸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잇몸은 전신염증, 대사상태,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만 한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치과 치료 플러스 전신건강 관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진짜 관리라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또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전신질환이 있다면 치과 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전신건강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